안녕하세요. 영어 뉴스 앵커 김세영입니다. 네, 이번에 쇼트트랙 판정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에서 통역 관리자 역할을 좀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내부 사정을 알죠. 네, 그래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언론에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다크서클이 꼈는데 예, 좀 제가 구독자가 많아지면 좀 밤에 잠을 좀 쉽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평창 올림픽 조직에서 언어 서비스 팀장 대우로 들어왔어요. 네, 원래 의전 쪽에 제가 지원했었는데 거기 전화가 오더라고. 그냥 언어 서비스 쪽으로 네 커리어가 워낙 이쪽으로 화려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저희 국장님이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갑자기 다들 점심 식사를 하재. 그러니까 제가 그때 했던 일은 뭐냐면 쉽게 해서 관리였어요. 그 당시가 평창 올림픽 하기 한 1년 반 전인가? 한 2년 전이었군요. 예, 그래서 한참 막 준비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식사를 하면서 네가 앞으로 3개월 이제 수습, 형식적인 수습이죠. 형식적인 수습인데 수습 기간 동안에 3개월만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좋은 일을 하면 팀장을 시켜주겠다. 그때 제 나이가 40이 좀 안 됐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높은 기회죠. 그리고 당연히 그 조직에선 제가 그걸 물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조직에서 막 커리어를 쌓고 뭐 자리에 오르고 막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당연히 자기네들 같을 줄 알고 저한테 그런 오퍼를 던진 거죠. 저는 당시에 훨씬 더 좋은 외국계 기업에서 오퍼가 있었는데 그걸 뿌리치고 제가 일로 들어왔어요. 왜냐? 저는 그냥 이런 일이 좋았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았고 돈을 쫓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제가 그럼 확 물 줄 알았던 거죠. 자, 근데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통역이 제가 뭐가지 날아가지 않은 범 내에서 제가 최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데가 외대가 있죠. 외대 통역이 있고 그다음에 외대 통번역 대학원이 있고 또 이화여대 그쪽 통번역 대학원이 있죠.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이게 진짜 조선시대 때부터 문제인데 왜 인재들이 채용이 안 되냐? 왜 인재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냐? 왜? 인맥사회라서 그렇습니다. 인맥사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적으로 사람은 특히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다 그런 레퍼런스를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쪽, 뭐 통번역 관련해서 이제 저는 또 영어 뉴스 앵커를 했고 영어 뉴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이런 쪽으로 많이 일을 겹쳐서 많이 했어요. 저희 같이 어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외국어 대학원, 외국어대 대학원, 외국어 대학원이 아니고 외국어대 대학원을 나오지 않으면요 말짱할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통역사님 두 명이 이제 인하우스로 조직이 내에서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해서 밖에 계셨어요. 얼굴을 뵙지도 못했어요. 저는 전화로만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고 대부분 그분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항상 컴플레인 했죠. 컴플레인. 엄청 저를 달달 볶으시더라고요. 아무튼 네,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갑질하고 막 되게 막 꼬투리 잡고 인하우스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자 외대 나오셨고 정치의 여왕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던 뒷배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 그때 팀장님하고 뭐 부장님 아무도 이분을 못 건드렸어. 이분은 그냥 혼자서 점심 식사하시고 회사 내에서 그냥 조직 내에서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냥 눈치 안 보셨어요. 사회생활 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나온 분이셨는데 그분은 자 이번에 우리 기생충 통역 인터뷰 통역했던 분 아시죠? 그분 실력 쩔었잖아요. 이분이 그 정도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 통역 담당자 그분 급 이상으로 했어요. 정말 네이티브.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말도 정말 잘했죠.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했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한국어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뒷배가 없지.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일만 하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가 저는 이제 처음부터 약간 못마땅했죠. 왜냐면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처음에 유학을 갔고, 또 9.11 터지고 나서 어렵게 취업한 데에서 제가 그 로펌에서 한인들한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거 보고 영주권 포기하고 저 한국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제가 이런 데 들어가서 완전 마인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잘립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역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에요, 제가. 예. 서울올림픽.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근데 평창 조직위 내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저만 수습기간 이후로 잘린 걸로 제가 이거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퇴사를 시키면서 저한테 협박도 하시더라고요. 슬쩍 담배를 싹 피면서 나가서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협박할 때 말을 이렇게 AEO를 정확하게 안 하시고 협박을 또 이렇게 자기도 좀 무서운 것도 있고, 네? 좀 그렇잖아요. 말이 살짝 흘리는 거 있잖아요. 협박. 나 밖에 나가서 말 조심하시고 약간 이렇게 왜? 네? 뭐라고요? 하늘에다가 그래 너는 여기서 계속 그냥 썩어라. 뭐 너는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라. 네? 뭐 그렇게 했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분도 뭐 아이들도 있고 애도 있고 뭐 또 먹고 살고 지가 또 살려고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다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쇼트트랙 편파 판정 이런 판정이 있을 때마다 다들 그렇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요번에 기자회견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했죠. 자, 한국 선수단장께서 말을 되게 막 위력 막 카리스마 있게 넘치게 진짜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했는데 그냥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뭐냐면요, 강하게 어필할 거 다 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보이콧할 수는 없다. 네, 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뭐가 파격적인 건 없고 자기네들 할 거 다 했다 이거지. 근데 IOC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책임을 이제 넘기는 거죠. 네. 피하는 거지 자기는. 이거를 잘해야지 국가의 녹을 받고 삽니다. 보이콧 없고 그냥 방구석에서 소리를 계속 칠 거다. 우리나라 국내 여론 관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방구석 여포, 종이 호랑이. 굉장히 용맹하게 자기네들이 할 거 다 한 것처럼 파이팅 넘치는 거 보여주고, 근데 이 팩트를 정리해 보니까 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임팩트가 없는 그런 것만 했어요. 임팩트가 없는 것들. 어차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무리수가 따르지 않는 것들. 자,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민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많은 분들이 실리적이라는 걸 이유로 해서 그냥 겁을 먹고 기가 죽어요. 무조건 바짝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백날 선진국이라고 해놓고 요즘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됐다. 되게 막 자부심이 엄청나요. 이제 외국 가면 우리 기죽지 않는다. 이 노랑머리들, 파란 눈들 앞에서 우리 기죽지 않는다 해놓고 이렇게 결정적인 사건에서는 여전히 방구석 여포, 종이 호랑이, 꼬리 탁 낮추죠. 통역 있잖아요. 통역이요. 우리나라는 정말 인재가 많습니다. 정말 인재가 차고 넘쳐요. 요즘이 어떤 시기인데 통역을 안 데려가나요? 정말 영어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고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들이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실력자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데 안 데려간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도대체 어디다 쓴 거죠? 이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가 없지 않은 이상은 또 이제 편파 판정이 있고 또 이제 기자회견 막 행동 크게 하죠. 액션은 크게 막 행동 엄청 크게 하죠. 뭔가 할 것처럼 막 그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야지 국내 여론이 좀 사람들이 마음이 진정이 되잖아. 우리 뭔가 하고 있어. 막 그 해소를 시켜주는 거죠, 저렇게. 근데 하지만 이 외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국제적인 시각에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신 기자들이 좀 떠들어줘야 되는데 좀 통역이 없잖아요. 외신 기자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통역을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 번역을 하거나 이래야 될 판입니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영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영어를 배우시고 영어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좁은 나라 안에서 인맥 있고 뒷배 없으면 그냥 맨날 이렇게 흙수저로 살아야 되는, 이런 데서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물로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채널을 구독하셔야 됩니다. 저를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프렌들리한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